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가족 중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사람 정말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드셨던 적 말이에요. 저 역시 그런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이 결국 제 가족을 구원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일이라고요.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할 가족이라면 그 말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치밀한 범죄와 그것을 막아낸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실 거예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익선동 한옥. 2023년 가을, 저는 서울 익선동의 한 한옥 카페에서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인 중년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건축사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시아버지 김태준님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한옥의 석가래를 그리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통 건축에는 오랜 세월 검증된 구조와 비례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고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람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애정에는 나름의 이유와 질서가 있거든요. 평생 토목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셨던 73살의 시아버지는 제가 설계한 한옥을 볼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손으로 예술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항상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건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셨지만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제 설계의 실용성을 평가해 주시곤 했습니다. 여기 기둥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은데 하중 분사는 괜찮겠니? 이 석가래 각도면 비가 올 때 물 빠짐이 좋을 것 같구나.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이 있었기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무너져 내릴 뻔했던 제 마음을 다잡게 해준 것도 아버지였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한약방의 낡은 계단을 재설계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한약방은 아버지가 30년 넘게 다니신 곳이었어요. 40대 젊은 나이부터 몸이 약하셨던 아버지는 매주 그곳에서 한약재를 직접 보고 구매하셨습니다. 특히 국산 약재만을 고집하셨는데 몸에 들어가는 건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철학이었거든요. 중국산은 아무리 싸도 안 돼.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돈을 아껴서 뭐하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평생 일하시며 품질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득하신 분이셨거든요. 한옥 카페에서 도면을 그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현장에서 일하시며 쌓아올린 단단한 신념들을요. 그 신념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왔는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길을 걸을 때도 발걸음이 가벼우셨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버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요. 제가 물어보니 아버지는 수줍게 웃으시며 대답을 피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을 뿐이었죠. 2024년 봄, 시아버지는 마치 소년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제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구나.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그녀의 이름은 박세아, 41살의 필라테스 강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버님께서. 사모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건축사로 일하시면서 혼자 딸까지 키우신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새아이 첫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처럼 멋진 커리어 우먼이 제 롤모델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고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도 정성스러웠죠. 차를 끓여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병원 동행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약은 드셨어요? 시간 맞춰서 꼭 드셔야 해요. 아버님, 산책 나가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요. 세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저보다도 더 자세히 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몇 시에 약을 드시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평소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까지 말이에요. 저는 세아의 적극적인 태도에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것이 늘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아의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아버지의 취향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프로그램, 심지어 평소 습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릴 때는 어떠셨을까요? 궁금해요. 아버님이 즐겨보시는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저녁 준비를 해드릴게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을까 싶었죠. 마치 미리 조사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세아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두 분은 결혼을 발표하셨습니다. 간소한 식으로 치르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인생의 말년에 이런 행복을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와 세아의 결혼 후 저는 주기적으로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고 세아는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이자 설계사로서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에서 중요한 건 전체적인 구조도 중요하지만 작은 디테일들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직업적 습관 때문인지 아버지 댁의 작은 변화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정갈했던 아침 식탁에는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건강식이 늘 올라왔어요. 현미밥, 나물 반찬, 잡곡죽까지 정말 정성스러운 메뉴들이었죠. 세아가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음식부터 바꿔드려야 해요. 평생 짜게 드시고 기름진 것만 드셔서 몸에 안 좋았을 거예요. 세아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오히려 식욕이 떨어진 듯 보였어요. 평소에 식성이 좋으셨던 분이 자꾸 숟가락을 놓으시는 겁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세아가 너무 과하게 신경 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로 식사를 해결하시던 분이 갑자기 정성스러운 건강식을 드시려니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한약차를 어느 순간부터 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 3번, 식후마다 꼭 드시던 차를 이제는 한 모금도 안 드시는 겁니다. 그 한약차는 아버지만의 특별한 레시피였어요. 직접 한약방에 가서 국산 약재만을 골라 다려오시던 차였죠. 구기자, 대추, 감초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 차였는데 아버지는 그 차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신다고 늘 자랑하셨거든요. 이 차만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30년째 마시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마신 날이 없어.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그 차를 끊으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시던 한약차는 왜 안 드세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세아가 몸에 더 좋은 차를 새로 사다 줬거든. 그걸로 바꿔서 마시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본 새로운 차는 아버지가 평소 드시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향도 달랐어요. 특히 쓴맛이 강해서 아버지께서 얼굴을 찌푸리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차는 좀 쓰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아는 계속 권하셨어요. 몸에 좋은 건 대부분 쓰잖아요. 조금만 참고 드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복용하시던 혈압약이 다른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하시던 산책을 불규칙하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이상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의문점. 아버지가 즐겨 찾던 한약방을 찾아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수리하기 위해 한약방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사장님, 계단 수리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태준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안 보이시네요. 한약방 주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들어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0년 넘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셨던 분이 갑자기 안 오신다니요. 혹시 언제부터 안 오셨나요? 글쎄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화드려봐도 안 받으시고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평소 약재를 직접 보고 고집스럽게 구매하셨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약재 하나를 사더라도 직접 보고 냄새 맡아보고 심지어 맛까지 봐보신 후에 구매하는 분이셨어요. 이 인삼 색깔 좀 봐. 이런 게 좋은 거야. 냄새도 맡아봐. 아버지는 늘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셨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세아에게 아버지가 왜 한약방에 가지 않으시는지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몸이 힘들어 하셔서 제가 대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다려드리고 있어요. 직접 가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면 매주 한약방에 가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해서 인터넷 구매 이력을 확인해 보았어요. 아버지 컴퓨터에서 주문 내역을 살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아가 구매한 한약재의 원산지가 모두 중국산이었던 거예요. 구기자, 대추, 감초 모든 것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국산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국산 약재만을 고집하셨거든요. 아버님, 혹시 요즘 드시는 한약재가 중국산인 거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버지는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뭐? 중국산이라고? 세아한테 분명히 국산으로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아버님께서 중국산 약재 써도 된다고 하셨나요? 제가 세아에게 직접 물어보니 그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버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조금 더 진한 맛이 나는 걸로 바꿔드렸어요. 사실 요즘은 중국산도 품질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거든요. 평생 현장에서 일하시며 품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요. 저희 건축가족 직감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세아의 과거를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가 이전에 일했던 필라테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시설 개선 상담을 받는다는 핑계로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센터 시설 리모델링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박세아 강사님께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박세아 강사님 말씀이신가요? 아, 그분은 작년에 그만두셨어요.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세아는 분명히 현재도 그곳에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언제쯤 그만두셨나요? 그리고 어떤 사정이셨는지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고요. 남자친구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와 결혼했다고요?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건축업계 인맥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녀의 가족 관계,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을 추적했죠.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아는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했으며 박세아라는 이름도 가명 중 하나였어요.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 지난 5년간 박세아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의 정보를 찾아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었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공통된 결말이었습니다. 모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첫 번째 남자는 61살에 은퇴한 교사, 두 번째는 58살의 자영업자, 세 번째는 65살에 퇴직한 공무원이었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치밀하게 설계된 시나리오 같았거든요. 건축 도면을 그릴 때처럼 정교하고 계획적인 느낌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패턴이었습니다. 세아는 항상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이미지로 접근했고 상대방의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약이나 건강식품을 직접 관리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1년 내에 남자들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각각의 죽음은 자연사로 처리되었어요. 나이가 있는 분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3명이 연속으로, 그것도 모두 같은 여자와 관계를 맺은 후에 죽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아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죄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겟이 우리 시아버지라는 것을요. 위기의 순간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즉시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오해가 있는 거다. 내 마누라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의심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증거들도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걸 어디서 찾아온 거야? 혹시 사기꾼한테 속은 거 아니야? 세아를 헐뜯으려고 누군가 꾸민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아버님,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고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너 혹시 세아를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아한테만 관심을 쏟으니까 서운한 거지? 아들 잃고 나서 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생기니까 불안한 거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세아에게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세아야, 우리 며느리가 너한테 좀 이상한 의심을 하고 있어. 내가 다른 남자들과도 사귀었다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네. 아버지는 마치 농담하듯 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세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다음 날 세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면을 벗은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사모님, 저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혹시 질투하는 거예요? 아버님 사랑을 뺏길까 봐서요? 그녀는 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저를 못 믿으신다고 하니까 정말 슬퍼하시더라고요. 이제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신다고요. 세아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었다니.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던 순종적이고 다정한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세아의 도발에 저는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세아를 고발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죠.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추측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아버지 댁에서 세아가 사용하는 약병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상하게도 모든 약병의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건강식품까지 모든 것에 라벨이 말끔히 떼어져 있었어요. 왜 라벨을 다 뗐을까? 일반적인 건강식품이라면 라벨을 제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성분 확인을 위해서라도 라벨은 그대로 둬야 하는 게 맞죠. 저는 몰래 약병의 내용물을 조금씩 수거해서 대학 동기인 약사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시에 아버지 방에 작은 무선 녹화 장치를 설치했어요. 요즘 판매하는 초소형 카메라였는데 시계 모양으로 생겨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세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녹화한 영상들을 확인하던 중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세아가 아버지가 잠든 사이 방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약통을 열어보고 다른 약병에서 뭔가를 꺼내어 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 마이크에 선명하게 녹음되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버님. 곧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평소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던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지. 세아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차분하게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이네.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상당하고 이 정도면 당분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사 지인으로부터도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아, 이거 정말 위험한 물질이야. 소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돌연사할 수 있어.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데 이 독성 물질은 부검을 해도 자연사와 구별하기 어려워.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진 독이야.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아는 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전의 3명과 똑같았던 거죠. 이 모든 증거들을 들고 경찰서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니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세아의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 과거 행적, 그리고 이전 피해자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세아는 이미 3명의 남성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고 각각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이었던 거죠. 그녀는 먼저 타겟을 정하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성격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결혼까지 성공시킨 후 독살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미 상당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거든요. 경찰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버지는 정말 위험할 뻔했던 거예요. 세아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이 모든 게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독성 물질, 녹화된 영상,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과의 연관성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범행을 증명했어요. 아버지는 뒤늦게 진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며칠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시며 방에만 계셨어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구나. 나는 정말 바보였다. 아버지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빨리 눈치채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든 속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무사하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건강도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식욕도 돌아오시고 예전처럼 한약방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역시 국산 약재로 끓인 차가 제일 좋네.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아버지는 다시 평소의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아버지였지만 그분을 지켜내고 싶었던 저희 마음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의심했던 것도, 화를 내셨던 것도 모두 이해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컸던 거니까요. 지금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시 한약방에 직접 가셔서 국산 약재로 차를 끓여 드시고 저와 손녀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할아버지, 오늘 한약 다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래, 우리 손녀가 도와주면 더 맛있게 될 것 같다. 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세아는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쇄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치밀한 범행 수법이 모두 공개되었는데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나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가족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넘어 사랑을 지켜내는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선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는 건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상한 징조를 느끼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